네, 2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간 삽입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중간에 삽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어디에 삽입이 되냐면 문장이겠죠. 문장에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이 되는 어떤 표현들을 그냥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표현을 넣어서 저희가 문장을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내용, 위치는 문장의 확장 부분. 자, 확장에서는 우리가 복문을 만들어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이랑 부속 몇 개의 단어를 넣어서 확장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부분이 이 부속이 되겠어요. 부속 중에서 우리 그동안 장소, 시간에 어떤 부속품 넣는 거, 뭐 빈도 단어들 이렇게 배웠었는데 그 중에 하나 다른 가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삽입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편의상 제가 만든 용어예요. 그냥 말 그대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삽입이 되는 어떤 표현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문장이 I eat chicken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삽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가. 예를 들면 이렇게요. 여기 보니까 want to가 삽입이 됐죠. 그래서 이런 want to 이런 표현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다. I want to eat chicken. 나는 위에 문장에서는 나는 치킨을 먹는다 였는데 밑에 문장 삽입이 되고 보니까 나는 치킨을 먹고 싶다,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의미가 확장이 된 거죠. 이제 외형적으로 문장의 길이도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처음 볼 게 동사의 의미 변형인데 한국어로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거를 우리 그동안 배웠었던 뼈대 2번을 의도로 만든 한국어 문장이고요. 그는 친절하다. 요거는 이제 뼈대 1번을 의도로 두고 만든 한국어 문장이죠.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동사 부분, 밑줄친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의미를 바꿉니다. 문장의 의미를 바꾸는데 예를 들면 나는 치킨을 먹는다. 이걸 먹고 싶다 라고 하든가 또는 나는 치킨을 먹을 계획이다. 나는 치킨을 먹어야 한다. 밑에 문장도 그는 친절하다를 그는 친절한 것 같다. 아니면 그는 친절하려고 노력했다. 아니면 그는 친절했었다. 이렇게 바꾸죠. 동사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데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사 부분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의미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영어에서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제가 중간 삽입물이라고 하는 거죠. 즉 중간 삽입물을 넣어서 동사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바꿔볼게요. 나는 치킨을 먹는다. I eat chicken이 되겠죠. 먹고 싶다 하면 I want to를 넣습니다. I 뒤에 I want to eat chicken. 먹을 계획이다. I plan to eat chicken. 먹어야 한다는 I have to eat chicken. 그는 친절하다. He is kind. 친절한 것 같다. 어떻게 바꾸냐면 He seems to가 들어갔죠. Be kind. 뭐 하려고 친절하려고 노력했다. He tried to be kind. 그리고 그는 친절했었다. He used to be kind.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색깔로 칠한 부분들이 중간 삽입물이에요. 단순히 원래 문장들에서 단순히 이 표현들이 그냥 들어갔을 뿐이죠.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중간 삽입물 규칙을 말할 건데요. 뭐 규칙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거나 꼭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주어랑 동사 사이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만 오늘 강의에서는 아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규칙이라는 걸로. 여기 여러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아까 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에서 규칙을 좀 뽑아 볼게요. 네, 밑줄친 부분, 이게 중간 삽입물이다 라고 편의상 오늘 강의에서 말을 하고 있는 표현들이죠. 얘네들 어디에 오냐? 규칙 1번, 주어랑 동사 사이에 온다. 괜찮죠? 두 번째 규칙은 뭐냐면 이 중간 삽입물 바로 뒤에 부분, 여기 파란색 칠해진 이 부분이 동사인데 중간 삽입물 바로 뒤에는 동사가 원형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본 형태, 우리 영어 사전을 찾았을 때 표제어로 나온 맨 그 대표 단어로 나온 그 모양이죠. 그 원형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am, are, is로 사용되는 이 문장에서는 be를 동사 원형이라고 썼어요. 그죠? 이 be가 왜 동사 원형이냐면
am, are, is에 우리는 동사 원형을 be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am, are, is를 원형으로 써야 되는 원형으로 써야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be 요 단어 하나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 중간 삽입물 뒤에 다 be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요거를 실제 영작이나 말을 할 때 빼먹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요 be. 원래 he is kind에서 나온 그 is 역할을 했던 be죠. 이런 것도 잘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규칙. 여기 ed. 우리 ed 요 단어는 과거형을 만들 때 붙였었는데 여기서는 과거형을 만들 때 동사에 ed가 붙지 않고 중간 삽입물이 문장에 있다면 동사에 붙이지 않고 중간 삽입물의 요 앞단어에 ed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런 친절한 것 같았다 또는 원했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규칙은 여기 s가 붙은 부분, 우리 또 그냥 문장에서 동사에 s가 붙는 경우가 있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근데 여기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 s가 붙지 않고 여기 중간 삽입물의 첫 번째 단어, 요 단어들에 이렇게 s가 붙는다는 것. 자, 다른 예문으로 조금 더 규칙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중간 삽입물이고요. 자, 다섯 번째 규칙은 이 앞에 부분, 부정문을 만들 때 중간 삽입물 앞에, 그죠? 중간 삽입물 앞에 do not이나 does not이 온다. 그 다음 부분, 여기 분홍색 색칠한 부분, 의문문이죠. 의문문일 때는 우리가 do나 does가 갑자기 생겨서 문장 맨 앞에 온다라고 했었는데 동일합니다. 의문문일 때 문장 앞에 do, does 또는 do not, does not 이렇게 해서 부정의문문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간 삽입물 규칙이겠어요. 근데 사실 이 6가지로 만들어 봤는데 규칙을 잘 보면 이 규칙들이 원래 기존의 동사가 하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삽입물이 문장에 붙으면 그때는 동사가 가만히 있고 막 원형으로 있고 그랬었죠. 이렇게 동사는 가만히 있고 이 중간 삽입물의 앞단어가 이렇게 막 ed가 붙기도 하고 s가 붙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중간 삽입물이 동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크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종류를 좀 볼게요.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 나열을 하고 다 나열한 거를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그냥 몇 가지 얘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떤 중간 삽입물들이 있고 뜻은 뭐 이렇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거의 끝이 to로 끝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동그라미 부분들은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to하고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이거를 다 외우면 중간 삽입물이 끝이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이런 류의 표현들이 문장의 동사 앞에 추가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중간 삽입물이라는 오늘의 그 공부 주제 또는 이 표현을 편의상 만들었다고 했었죠. 제가 이제 40강, 오늘이 23강인데 40강에서 이 중간 삽입물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할 겁니다. 재해석해서 다시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동사 앞에 붙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만 편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작 연습을 한번 할 건데 중간 삽입물이 들어간 영작 연습이겠죠. 자, 한국어로 이런 문장을 우리가 영어로 만든다 칩시다. 굉장히 길죠. 이런 걸 이제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하지? 라고 이제 덜컥 걱정이 되거나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차근차근히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동안 저희가 배웠던 거를 가지고. 자, 일단 이 어떤 내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이런 문장이 떠올랐으면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일단 의미적으로 핵심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정말 말하려고 하는 그 키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의미로 한번 찾아내 보세요. 나는 이번 여름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이다. 핵심 의미는 문장에서 어디에 들어가냐고 했냐면 우리 1강에서 진짜 맨 처음 강의죠.
명사와 동사를 배웠었어요.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역할을 하는 그런 명사, 동사의 핵심 의미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거를 이제 좀 바탕으로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핵심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죠. 일단 주인공은 나예요. 나고 뭐가 가장 중요한 의미냐면 계획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은 뭘 하려는 계획이냐면 공부하려는 계획이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공부한다라는 게 아주 핵심 의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2강 뼈대 1번, 뼈대 2번 그 영어 문장의 핵심 구조들을 배울 때 뼈대 2번에서 내가 공부한다 바로 뒤에다가 무엇을까지 목적어의 형태로 추가를 해주면 그게 영어 문장의 기본 뼈대가 된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내가 공부한다인데 무엇을까지 여기서 핵심 의미로 찾아보면 영어죠. 그렇게 일단 찾아보는 겁니다. 찾으면 그리고 영어로 만들면 이렇게 되죠. I study English.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핵심 의미에 들어간 내용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번 여름 이런 것도 있고요. 계획 중이야 이런 부분도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런 것들을 나머지다 라고 해서 넣어보는 겁니다. 이번 여름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관련된 어떤 부속 정보죠. 우리 시간 혹은 장소 뭐 이런 거에 대한 부속 정보는 전치사에다가 명사를 더해서 만든다던가 5강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바로 전 22강에서도 전치사 공부할 때 같이 합쳐서 공부를 더 했었고요. 그런 5강이나 22강에 대한 내용 부분을 활용해서 이번 여름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부속은 문장 앞이나 뒤에 붙는다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오늘 배운 중간 삽입물. 공부한다가 아니라 공부하려고 계획 중이다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려는 계획을 한다. 이런 중간 삽입물이 뭐가 있을까? 찾아서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일단 이번 여름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보면 I study English this summer 이렇게 되겠고요. 뭐뭐 하려 계획한다라는 중간 삽입물을 삽입을 하면 돼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I plan to 이게 이제 무슨 계획을 한다 뜻이죠. Study English this summer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했습니다. 다 됐는데 여기 원래 문장에 보니까 하는 중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제 부분인 거예요. 시제가 이게 현재냐 우리 8강에서 배웠던 거 혹은 과거형이냐 12강에서 배웠던 거 아니면 현재 진행이냐 18강 아니면 과거 진행이냐 19강 그런 데서 배웠었던 시제를 보고 적절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현재 진행 지금 계획 중인 거니까 현재 진행형을 가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제 현재 진행형으로 계획한다가 아니라 계획 중이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부분은 여기 동사 부분에 비동사 더하기 ing 형태로 바뀐다고 했는데 요건 역시 중간 삽입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동사는 가만히 있고 요 중간 삽입물이 변형이 되게 되죠. 그래서 I am planning to study English this summ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영작을 하면 이제 거의 완벽한 영어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 절차 지금 한 문장으로 이렇게 영작 연습을 해봤는데 이런 절차 그동안에 저희가 배웠던 지식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말을 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처음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근데 이거를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하면 속도가 당연히 빨라집니다.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결국엔 회화 연습이자 작문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